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이틀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또 그 단초를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었던 반도체 관련, 그죠? 오늘 SK하이닉스가 8% 올랐으니까 뭐 할 말이 다 했죠. 그죠? 삼성전자도 급등을 지속을 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2차 전지 관련주, LG화학이 대장으로서의 힘을 발휘했고, 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또 그 속에서 저궤도 위성 관련주, 연결의 시대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승을 했고, 또 그룹주 관련주로는 효성그룹주가, 그죠? 효성화학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자, 그리고 전자결제주가 장 초반에는 급등을 보이다가 윗꼬리를 다는 흐름들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런 종목 부분들과 함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사실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그죠?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죠? LG화학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삼성그룹 반도체 제조공정과 관련된 부분, 삼성전기, 왕래귀환, 반도체 르네상스다. 그죠? 그리고 기술혁명이다. 성장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반도체와 또 2차전지, 참 엄청나게 그 주도 섹터 흐름들을 올렸는데,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이유로 상승 흐름을 가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시장 전반과 관련돼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반도체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속에서 AI와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궁극적으로 시장 지수가 급등을 했지만 반도체와 관련 종목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또 소외되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섹터 정리, 그리고 시장 지수, 그리고 수급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런 내용들, 그죠? 달러 약세로 인한 변화와 코스피 지수 흐름, 이런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지식들이 좀 있어야, 그죠? 있어야 주식에 적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조종을 받을 때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냥 종목만 매매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시장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MU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 이런 부분, 그죠? 그런 4.67% 급등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 시장의 이 반도체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이쪽으로 상승 흐름을 크게 갖고 온 부분이었죠. 그죠?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이 카페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올려놨잖아요. 그죠? 반도체 사상 최대의 투자 사이클이다. 그죠? 그리고 반도체 8대 공정에서 가장 돈 되는 공정의 기업들이 뭐냐? 삼성전자, 삼성전기, 공교롭게 제가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해놨는데, 이렇게 반도체 사상 최대의 투자 사이클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복귀하면 원화 강세에 의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 업종 대표주 중심의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간 이야기고, 그래도 지나간 이야기에도 여러분들 그냥 단기적인 흐름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죠? 그 내용 부분들을 익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반도체 관련 주식에서 가장 세게 올린 주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시죠? 사실은 이거죠. 그죠? 디바이스 ENG. 그죠? 디바이스 ENG도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기술적으로는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이 라인 부분을 돌파한 이후에 이거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박스 상승. 이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143억으로 6,281% 증가했고, 그죠? 이게 이제 오염 제어 장비 제조업체, 그죠? 오염 제어 장비 제조업체예요. 기존 주력 제품인 디스플레이 장비에 더해서 반도체 세정 장비 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반도체 EUV 공정의 확대를 계기로 이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브룩스 오토메이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목표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그죠? 그래서 그냥 반도체다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죠? 그 EUV 공정,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 중에서 어떤 종목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놓여져 있고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해서 정말 돈 되는 기업이 어느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EUV 쪽에서는. 그죠? 또 후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패키징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단순히 반도체 관련주다 해서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조금 이따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텐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그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그죠? 요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시장 전반의 수급 상황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수하고. 여러분들 수급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라인 부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그죠? 외국인 장이잖아요. 그죠? 외국인 장. 11월 달 그 시장의 급등을 갖고 왔었던 부분의 흐름을 외국인들이 갖고 왔고, 일병 동향을 보면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2조 4천억을 매도한 이후에 외국인들의 행보가 어떠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5천억,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집중적으로 들어왔죠. 그죠? 그쪽에서 타겟으로 들어왔다. 이건 액티브성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고,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매물 부분에 있어서는 패시브 자금, 그죠? 우리 시장에 있어서 비중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매도했었던 부분,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시장 지수가 부담이 돼도 어떤 특정 섹터나 종목 부분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장 흐름 속에서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봤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해외 시장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사실 어제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그죠? 오르긴 했지만 다우지수도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힘에 붙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도 기술주 중심, 테슬라나 애플,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관련주, 그러니까 기술주 쪽이 더 힘이 세다. 백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 관련 부분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서 그동안 이 백신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했었던 에너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쪽 경기 민감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이 기술주들 부분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다. 특히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종목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액티브성 자금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 강조드렸었던 부분이 뭡니까? 환율이잖아요. 그죠? 환율 1,100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전 방송 지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적어도 1,075원, 1,050원까지 더 추가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흐름들 때문에 달러화된 우리나라 지수 흐름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4%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무니싱과 이 펠로우 하원 의장의 이 경기 부양
과 관련된 타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을 했지만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지수 쪽에 있어서는 다소 부담 지수권에 놓여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오히려 이머징 마켓인 우리 시장이나 대만, 그죠? 인도 이쪽으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잠깐 보게 되면 삼성전자 그죠? 기술적 흐름과 수급상 흐름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흐름 부분에 있어서 추세 움직임 부분을 다시 가고 있는 중이죠. 자, 큰 추세 흐름 속에서 이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시세 흐름이 빨라지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마디상으로 보면 가격 56,000원에서 62,500원까지 상승했었던 폭 라인까지 그 라인 부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그죠? 이 노란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라인 부분을 기다렸다 매수하는 것이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75,000원 정도까지는 갖고 가보자. 그죠? 75,000원 라인 부분까지는 갖고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 추가적 상승 흐름을 갖고 갈 때 쫓아가서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 대시세에 불을 뿜은 종목이죠. 그죠? 불을 뿜은 종목 나름 이유가 있으니까 뽑았는데 궁극적으로 좀 뒤늦게 올라왔었던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보다. 그죠? 삼성전자가 먼저 출발하고 나서 이 지금 하이닉스가 뒤따라온 형태죠. 그죠? 뒤따라온 형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미 위치상 이전 고점을 먼저 돌파를 했고 뒤늦게 이제 하이닉스가 따라오는 부분인데 상승 각도, 상승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한번 상승. 그죠? 1차적인 상승 갖고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 번 더 상승. 그죠? 그리고 나서 쉬어서 다시 한번 상승.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 라인 나오잖아요. 그죠?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쫓아갈 위치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자세한 매매 전략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시세가 추가적으로 전개가 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보든지 이건 이제 단기와 중장기 흐름에 있어서의 흐름을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단기는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갖고 가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거고 그리고 다시 5일선 이평선 라인 부분 들어올 때 매수를 고려하는 거고 중장기의 목표가는 주월봉의 흐름 부분 그죠? 주월봉의 흐름 부분을 보고 전체적인 박스권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흐름을 돌파하고 나서 그 돌파의 마디 흐름 부분을 갖고 가고 있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들의 점검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세게 올랐었던 부분들이 뭐예요? 아까 디바이스 ENG라든지 그죠? 급등한 흐름이잖아요. 그죠? 코미코 오늘은 별로 못 올랐어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죠? 고점 돌파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은 또 저가주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이 세게 올라갔죠. 그죠? 그런 라인 부분들이 이제 요 라인 부분들도 요 라인 이전 고점 근처 가면 저항을 좀 맞을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게 9,500원 정도, 9,300원에서 9,500원 정도 올라가면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쫓아가서 매매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 외에도 그죠? 우리 노란톡 회원님들한테 설명드렸었던 종목 부분들,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 원익 IP, 원익 그룹주들, 그죠? 이런 부분들 흐름도 아주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상승의 흐름을 갖고 가고 있죠. 이런 반도체 소부장종에서 실적이 되는 놈, 그죠? 실적이 되는 놈, 실적이 되는 놈.
뭐 강조 무진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죠? 냉장고 하나 사고 세탁기 하나 살 때도 삼성 거를 사냐 LG 살 거를 사느냐 그죠? 에너지 효율 등급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 확인하고 사는데 그냥 반도체 장비주라고 아무거나 사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전년도보다 그 전년도 2018년, 19년, 20년 이 실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적이 더 좋은데도 주가가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적이 좋은 놈 부분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뭐 2차전지 뭐 계속해서 너무 오랫동안 강조드렸으니까 그죠? LG화학 대장이다. 저평가다. 저평가다. 80만 원도 저평가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가격 라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있죠. 이거 한번 다시 보죠. 그냥 반도체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 중 하나 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국내 배터리 업체들 고평가인가? 고평가 아니다. 그죠? 이거 비교해 보면 고평가 아니니까 겁내지 말고 대장주 부분을 공략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차전지 수출 관련 부분입니다. 2차전지 리튬이온 전지나 리튬 폴리머 전지, 납축 전지 등 합산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11월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주로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 수출 금액이 29% 증가했다. 10월 17%보다 29% 지금 10월 달은 조금 주춤했거든요. 11월 달에 29% 더 증가했다. 수출 증량이 49% 증가했다. 유럽 주요 6개국 합산 수출 그죠?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그죠? 유럽 6개국 비중은 36% 증가다. 이렇게 10월 달보다 11월 달이 더 좋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미국 수출도 지금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주요 자동차 시장 북미, 유럽, 중국 이 중에서 전기차 시장 규모가 가장 작은 미국의 향후 전기차 판매 흐름이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 배터리 수출은 향후 미국 전기차 시장 흐름 가늠할 수 있는 선행 데이터다. 2달 연속 미국 수출 YOY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는 미국 OEM들의 본격적인 배터리 수요 증가 구간 진입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그런데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공장 생산량 증가 및 중국의 업체와의 경쟁 심화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미국, 중국, 유럽 이쪽 라인 부분의 전기차 이 부분 시장인데 주요 시장인데 그죠? 그동안 이 중국이나 유럽은 괜찮았고 미국이 조금 다소 못했는데 미국 쪽에서 늘어나는 건 엄청나게 배터리 쪽에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LG화학이 뭐예요? 중국의 공장을 또 증설한다. 이런 뉴스도 그런 부분들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LG화학 주가 한번 보세요. 그렇죠? LG화학 쪽 라인 부분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많이 올랐대. 그죠? 이게 많이 올랐대. 뭐가 많이 올라요? 그죠? 적자 나는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들도 1년 동안 뭐예요? 176배가 오르고 샤오폰 같은 경우에는 176배 올랐다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내용들 지나간 내용이 아닙니다. 지나간 내용이 아니고 이 섹터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거냐면 보게 되면 LG화학과 관련된 잭팟, 중국 테슬라 싹스리 그죠?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LG화학, 막정막후 국민연금 매도 이유 그리고 고평가냐 2차전지 LG화학, 삼성화학, SDI 국내 배터리 업체 고평가인가? 여러분들께 물어봤잖아요. 저는 절대 아니다. 고평가. 그죠? 그 이유와 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그냥 그 주가 흐름을 견뎌낼 수가 있고 갖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LG화학이 공장 증설하고 또 LG화학이 잘 나가는 가운데에서 LG화학 쪽으로 양극재를 65% 공급하고 있는 LNF 어제 난리쳤죠. 그죠? 어제 난리치고 이전 고점 돌파하니까 오늘은 누가 따라갔어요? 그죠? 유상증자 한다라고 해서 가격이 멈췄었던 포스코 케미칼이 또 따라갔죠. 오늘은 NLF가 쉬었고, 그죠? 이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있는 거잖아요. 2차전지도 양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내일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소재 쪽 라인에서 키를 맞추러 들어오느냐, 대주전자 재료나, 그죠? 이쪽 소재 쪽 라인이 못 올라왔으니까 또 뭐예요? 첨보라든지 전해질 쪽 라인 부분에 이런 종목 부분들이 숨고르기를 했으니까 다시 이전 고점을 돌아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순환하는 흐름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뭐예요? 백신 개발 소식이 계속 나오면서 모두 투어라든지, 그죠? 하나 투어라든지 이런,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죠? 지금 얘네들이 아무리 백신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봐도 그 기대치를 너무 빨리 많이 갖고 가는 것 아니냐.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위치라면 요 노란색 위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여행 관련주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쪽은 이익 실현하는 것이 낫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 너무 빠른 기대감이 들어왔다. 뭐 이거 지금 가격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나 이미 정상화된 가격이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는 요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건. 그죠? 그러면 이 정도 가격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정상화, 코로나 이전 가격 부분까지 다 지금 선반영해서 백신 치료제로 얘네가 잘 나갈 거지, 회사가 정상화될 것까지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가격 라인에서 모두투어 하나투어는 이익 실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또 뭐 그 제목에는 안 써놨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뭐 VTX 기술, V2 V 기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과 연관된 종목 부분들에 대한 설명, 이거 다 있어요. 그죠? 그런 섹터들을 왜 여러분들께 공부하고 올려놨냐면, 그런 섹터들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놓고 있으면, 그죠? 이거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풍력, 뭐 지금 태양광은 좀 쉬고 있지만 자율주행이라든지, 오늘 동원하나텍도 많이 오른 거 기억하시죠? 그 동원하나텍 12% 올랐잖아요. 그죠? 그 차세대 기술, 실감경제, 이 동원하나텍과 칩스앤미디어, 이런 종목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흐름들의 움직임이 나올 때 내가 어떤 종목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놓여져 있는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답이 있어야지. 그죠?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매매의 포인트를 갖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뉴스 나오는 거에서 매매를 따라가게 되면 후행성으로 가게 된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 그룹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효성그룹주, 효성화학이 가장 세게 올랐죠. 그죠? 리포트가 나오면서 가장 세게 상승한 부분, 큰 그림으로는 뭡니까? 이 N자형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 라인을 갭 돌파해서 올라가는 부분 한 번 더 나오면, 그죠? 적어도 요 라인까지, 요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 상승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하튼 이 효성화학뿐만이 아니라 효성 TNC라든지 효성 첨산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상승 흐름을 갖고 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효성 쪽 라인 부분들의 흐름들이 양호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종목 부분으로 보게 되면, 오늘은 전자결제주가, 그죠? 전자결제주가 아침 난리가 났었죠. 그죠? 다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초반 부분에 강세를 가다가 다 윗꼬리를 맞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NH 한국사회보결제나 KG 모빌리언스 흐름들은 양호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대 공략의 포인트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쪽 라인 부분에서는 신풍제약, 그죠? 신풍제약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죠. 그죠? 말라리아 피라맵스 관련 부분, 그것이 내년 2월 임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뭐 저항받을 위치에서 살짝 저항을 받았어요. 그죠? 상한가를 못 간 부분이긴 해도 다시 또 눌림목을 준다면 뭐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흐름, 뭐 그 흐름 부분 정도의 가격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뭐 요 정도 라인이겠죠. 그죠? 이전 고점 이제 16만 원 근처 내외의 지지, 뭐 그 정도나 아니면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보유고, 요 16만 원 근처 라인 부분에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 쪽 라인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반대로 셀트리온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 부분들은 조금 좀 부담되는 구역에 들어왔죠. 그죠?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 흐름. 그러니까 마디게의 흐름으로 봤을 때의 그 상승 흐름 부분이 지금 이 저점 라인 부분에서 돌아 나온 위치예요. 그래서 13만 5천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조금 부담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뭐 원체 제약바이오는 그 힘으로 올라가니까 그걸 미리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조금 이상 징후가 있다 라고 한다면 뭐 매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중을 축소하면서 바라보는 것도 힘이고, 또 뭐 중장기 나는 뭐 셀트리온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 더 보시면 또 되는 거고, 단기와 중장기 흐름 부분을 병행하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장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 시장은 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이 놓여져 있고, 또 코스피 시장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있지만, 내일은 뭐 시장이 다소 주춤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서 종목 순환, 섹터 순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